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대로 훨씬 적게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조금 이제 많이 안 들으시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많이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좀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박스권 있죠? 박스권 기법,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하는 방법 두 번째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또 기가 막히게 그죠? 네. 지수가 급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2.6%, 코스피는 1.6% 빠졌는데 오늘 좀 지수가 하락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아마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을 하면 이제 개인들이 잘 안 들어오시겠구나, 특히 유튜브 이쪽이 좀 이제 덜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맞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원래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면 잘 안 들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특히 유튜브가 그래요. 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정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 조정이 왔다고 개인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을 대부분 안 듣습니다. 왜냐면 전문가 말 들었다가 물릴까봐 안 들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정회원들은 그냥 뭐 늘 똑같이 이제 들어주시는데 누가 그러냐면 이제 무방회원들 중에서 특히 유튜브 쪽 그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지금 보시면 평소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참여한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평소보다 적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들으러 들어오신 분들은 돈 벌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네. 조정 왔다고도 생각해서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은 돈을 좀 벌기가 조금 이제 힘든 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참여들 잘 하셨고요. 원래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날은 뭐 하는 거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들어오신 분들 필요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승우님 들어오셨고 레몬트님 그리고 머스마님도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에는 여기 뉴스원님 혼자서 1번 찍으셨네요. 그죠? 어서 오시고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무소 쪽에는 대박이다님, 아프로님, 고고님, 콜럼버스님 어서 오시고요. 미정양님 그리고 후니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최영기님하고 루팡님하고 조현숙님 그리고 이윤님 그리고 우리 개인님도 어서 오세요. 네, 크세노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법 2탄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전에 오늘처럼 또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면 놀라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수 얘기 먼저 해드리고 뒤에 또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보기 좋은 게 모두 좋다고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를 지금 띄워놓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기분 차이긴 한데요. 무속에서 들으시면 돼요. 마음이라도 조금 편안하시라고 지수를 일부러 어제 걸 놓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어제 거죠, 그죠? 네. 잠깐만요. 보시면 오늘 2% 넘게 급락했는데 요걸 내놨어요. 요거는 어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끝났죠. 시퍼렇게. 네. 음봉이 좀 세게 떨어졌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오늘 박스권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좀 특히 오후장에 상세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좀 발췌를 해서 무방 회원분들한테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수를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2.6% 급락을 했죠. 그죠? 네. 아주 그냥 깔끔하게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보기 불편하게 네, 끝났을 텐데 보시면은 이제 누가 팔았느냐 이게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면 시중 팔고 외국이라고 기관이 같이 팔아요. 기관은 거의 무조건 팔고 오랜만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원래 잘 안 보여드리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보통 이거 맨날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거 얘기 안 해요. 잘. 네,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면 솔직히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 다시 얘기 드릴게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2% 넘게 저렇게 긴 음봉을 끝났다 그러면 기관은 거의 10중 팔고 팔았을 거고요. 공길이가 좀 지나치게 길다 그러면 외국인도 같이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면 어때요? 거래소, 외국인 기관 같이 팔았죠? 그죠? 코스닥은요. 역시 외국인 기관 같이 팔았죠. 기관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팔았죠? 네.
뻔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오늘 누가 많이 팔았겠네 대번 나옵니다. 경험이죠. 네. 실제로 지수가 급락을 하잖아요. 장중에. 그러면 대번 납니다. 지금은 기관이 팔고 있고 좀 있으면은 이제 개인들이 투명할 거고 대충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드리냐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철동님도 어서 오세요. 네, 늦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나오느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린 이제 지수 주도주가 있는데 그게 눌려야 되니까 지수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미리 많이 해드렸는데 조만간 한번 운봉 떨어질 거니까 우왕청심원 하나는 준비해 놓으셔라.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열심히 매집하셔라 그랬어요.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집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운봉 떨어질 거 알고 계속 매집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매집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좀 지나치게 많이 빠졌는데 현재 시간 불안해하실까봐 이걸 보여드리죠. 현재 유럽 증시가 열려있겠죠, 그죠? 네, 유럽 증시를 보시면 급등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독일이죠, 0.9%. 영국은 지금 보합 정도고 프랑스, 유로스톡스, 그죠? 근데 네덜란드 보시면 스페인 0.9%, 8%막 이러죠. 네, 뭐예요? 서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만 다 빠진 게 아니라 보시면 일본도 좀 하락을 했고, 그쵸? 네. 호주도 조금 하락했고, 중국도 조금 빠졌고요. 그죠? 대만도 조금 빠졌고, 그냥 그래요. 그쵸? 전반적으로 좀 빠졌어요. 네. 코스닥이 좀 민감하게 빠진 거죠. 코스닥이 민감하게 많이 빠진 이유는 개인들이 조정 올까봐 미리 더 세게 던진 거예요. 아세요? 개인들이 조정에 대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조정 온다고 개인들이 막 그냥 지수가 조금 하락해도 막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절대로 조정 안 옵니다. 네. 제가 절대로란 말을 반드시란 말을 되게 안 쓰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은 절대로란 말, 반드시란 말 진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교만이거든요. 네. 절대로 반드시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뭐 100% 자신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이제 변화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반드시 뭐 절대 이런 말을 쓰죠. 왜요? 개인들이 조정 온다 그러면 조정 진짜로 알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끔 써도 돼요. 네. 개인들이 지금 조정에 많이 대비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돼요. 개인들이 조정에 대비하고 있으면 음봉이 절대 안 나오냐? 음봉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뭐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수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음봉 그만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음봉 한 2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화요일이죠?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까지 확 그냥 2방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떨어져 나가게 그냥. 이해되세요? 확 떨어져 나가게 한 이런 음봉 오늘 같은 거 2방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생각인 분들은 1번 찍어보세요. 네. 있으세요? 저랑 생각이 같다. 한 2방만 딱 나왔으면 좋겠다. 1번 찍어보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안 찍으시는 것 같아. 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렸냐면 이런 정신 상태로 주식을 해야지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확 떨어지라고 해야 돼요. 네. 지수가 확 급락하면 여러분들 보유종목도 떨어질까봐 그렇죠? 천만에요. 네. 옳은 주식을 사셨으면 별로 안 떨어져요. 설령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감아 올려요. 맞죠? 네. 마음 편안해지시라고 이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외국 유럽 증시도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선물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미국 나사 선물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이 지금 0.3%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또 걱정되신다고 저기 미국 증시랑 유럽 증시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가까이 얘기했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했던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했던 얘기를 잠깐 복습을 하고 2탄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어떤 얘기 했냐면
지금은 박스권 돌파 잠깐만요. 지금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 눈여겨 보셔야 되고, 또 매집을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셔라, 그 얘기했었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보인다. 어제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조정이 온다기보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근데 지수는 음봉 맞았죠. 그러면 제가 말한 게 틀렸을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 알고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왜요? 늘 그랬잖아요. 지수는 떨어져야 된다고. 지수가 눌러줘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 테마주들이 날아간다고.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가시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니 지수가 떨어지는데 무슨 개별주들이 급등을 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수가 하락을 해야 중소형주 테마주가 날아다닙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정의원들한테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특정 제약주를 딱 띄워놓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봐라. 지수가 폭락했을 때 그때 날아가지 않느냐. 네, 진짜로 그랬어요. 네, 그걸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박스권 돌파해서 날아가는 건데 막 날아간다고. 이따 보여드릴까요? 근데 아무튼 종목들은 대개 여기 있고요. 지수는 어디 있었어요? 지수는 여기에서 막 떨어질 것처럼 막 폼을 잡고 있으니까 지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불안하셨겠죠. 하지만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은 덜 불안했겠죠. 그리고 박스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더 불안해지기보다는 확신을 갖고 계셨겠죠. 아, 조정 안 온다. 만약에 눌러주면 이건 무조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지수는 붕 떠 있고 조정이 올 것처럼 급락이 나올 것처럼 생겼었지만 실제 종목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걱정해서 주식을 버릴 때가 아니라 한 종목이라도 더 사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 조정이 올 때는 주가가 여기에 와 있다 그랬죠. 박스권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이탈해 있겠죠 벌써. 여기에서 슬슬 떨어지고 거래도 없어요. 네, 슬슬 떨어지고 이해되셨죠? 어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점이 높아진다,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런 거였죠. 그렇죠? 네, 이런 거. 특정 저항대를 부딪히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물대 소화하고 이제 고얘기까지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럼 이제 어제 이어서 어제 못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박스권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법 강의하는 전문가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박스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 잘하시면 차트 되게 쉬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차트 보실 때 이 얘기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서비스로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아니면 세모나게 생겼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차트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세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죠? 그쵸? 네. 그렇잖아요. 차트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박스잖아요. 차트는 박스란 말이에요. 네. 궤변인 것 같지만 이해하기에 따라서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 네모난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의 기본은 뭐예요? 박스권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면 차트 볼 때 되게 쉽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거래량을 배우면 금상첨화죠. 여기다가 이제 심리까지 이제 심리 분석까지 정확하게 하면 이거는 뭐 최상이죠. 여기다가 실전 매매 경험이 많다? 그럼 뭐 차트를 이제 무시하는 경지까지 갑니다. 네. 그 기본이 박스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왜 고려지역에 나오죠? 생뚱맞게 그죠? 네. 자, SK 하이닉스 띄워놓고 얘기할게요. 그냥요. 자, 일단 이제 박스권을 이제 잘 보세요. 다시 박스권 어제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박스권 이렇게 있으면 잠깐만요.
박스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기에서 뭐 하겠어요? 쭉 들면서 돌파하겠죠? 우리 정예원들 중에서 기존의 원들은 제가 이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신규원들이나 모방회원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짧게 얘기 드릴게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렇게 바로 가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한번 꺾었다 가는 게 많을까요? 이게 1번, 이게 2번. 찍어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찍어보세요. 1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그냥 감 오시는 대로 1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거의 다 2번 찍으시네요. 그쵸? 네. 네, 2번입니다. 2번이에요. 그쵸? 반반? 반반 여기 그런 거 없어요. 돈만. 주식시장은 거의 흑백 논리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네. 흰 거 아니면 검은 거. 네. 회색은 거의 없어요. 네.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거의 반반은 거의 없어요. 네. 1번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 2번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돌파했다가 딱 누를 때 이때가 뭐예요? 매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수 기회죠. 맞죠? 매수 기회. 네. 급등했다가 딱 떨구겠죠? 여기는 뭐예요? 다시 매수 기회. 여기서 쭉 누르겠죠? 누르니까 뭐예요? 눌림목. 눌림목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세력의 매집. 그쵸? 네. 눌림목의 다른 말이 또 뭔지 아세요? 단기 조정. 그쵸? 여기서 누를 때 양봉 나오겠어요? 음봉 나오겠어요? 당연히 음봉 나오면서 누르겠죠. 그쵸? 네. 자, 여기에서는 뭐예요? 저항대도 없고 그냥 박스권을 돌파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00원이라고 치고 여기가 2,500원이라고 치고 여기가 3,000원이라고 칠게요. 자, 여기 한번 들었다 놨죠? 잠깐 좀 지우고요. 좀 지우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놨죠? 3,300원까지 갔다고 칠게요. 계산을 3,400원. 오케이. 3,400원까지 갔다가 다시 3,000원까지 왔어요. 가격을 왜 써드렸냐면 3,400원이나 3,100원이나 3,000원까지 왔을 때 손실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수익 났겠죠. 2,000원에 샀건 2,500원에 샀건 3,000원에 샀건 한 달 전에 샀건 보름 전에 샀건 하루 전에 샀건 1년 전에 샀건 다 수익이겠죠.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재매집하는 거고 단기 조정이고 매수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매수 기회죠. 주가가 바로 급등한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마지막 매수 기회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기서 이게 들었다가 놀 때 있죠. 왜 여기서 왜 누르는 줄 아세요? 지수가 쭉 그러니까 종목이 들었다가 누를 때는요. 둘 중 하나예요. 세력이 일부러 오르든가 아니면 지수가 급락하니까 그냥 덩달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누가 파느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박스권 종목들 공략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오래 걸릴까봐. 이런 거 추천하면 아니 이런 걸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리고 삐져요. 왜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 이런 거 말고 센 거 달라 이거야. 막 대량 거래 터진 거.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거 그냥. 응? 그러니까 그런 거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 안 하시거든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거의 그냥 하여튼 뭐 되게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여기서 들었다 놓으면 누가 털리느냐? 스윙 또는 중기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 들고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싹 다 털립니다. 이게 누구를 겨냥해서 나오는 거냐면 단기 매매나 소심하거나 심리가 약한 분들을 털게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들고 갈 줄 아는 사람들 털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는 단기 매매 합니다. 저희 방에서. 제가 단기 매매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 단기 매매 하십니다. 근데 수익 위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수익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마 성향이 수익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분들 여기서 다 털립니다. 왜요? 지수가 조정 나올까봐 여기서 이렇게 살짝 꺾으면 이런 식으로 꺾으면 다 팔아버립니다. 무서워서. 반등 나와도 다 팔아버립니다. 털릴까봐. 이 수익 난 게 사라질까봐 팔아버려요.
그래서 세력들한테 물량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날아갑니다. 아무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죠? 지수가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바로 가는 것보단 눌렀다 가는 게 많다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누를 때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전 매매 들어가면 다 털려버립니다. 왠 줄 아세요? 손실 나서가 아니라 그 수익 난 게 사라질까 봐. 아시겠어요? 손실 나서 힘든 게 아니라 수익 난 게, 내가 저거 20%짜리 수익을 내가 어떻게 냈는데, 이 어려운 장에 이 코로나로 막 다 그냥 쓰러져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저거 20% 30%짜리 수익을 내가 어떻게 냈는데, 아우 저 3,400원에서 팔을걸, 내가 미쳤지, 3,000원까지 내가 왜 갖고 와가지고, 아우 진짜 팔을걸, 3,400원에 팔을걸, 껄껄껄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세력이 한번 쭉 다시 올려주죠. 3,100원 200원. 그러면 냅다 절명매도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털리지 마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 박스권 기법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발 털리지 마시라고. 왜요? 아니 고생 해가지고 매집해 놓으셔가지고 이, 그렇죠,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국에 잘 들고 오셨는데 여기서 털리면 어떡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농사에 비교하면 되는데, 자 이게 박스권이죠. 여기가 땅속이에요. 그 씨를 어디다 뿌려요? 땅속에다 뿌리잖아. 땅속에다. 이게 씨앗이에요.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니까 네, 양해해 주세요. 네. 항상 제가 그림 그릴 때 양해를 구해요. 하도 못 그려가지고. 네. 이게 씨앗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네. 여기서 싹이 나죠. 뭐 이렇게 싹이 나겠죠. 싹이 나고 이제 뿌리를 뻗겠죠. 네. 뿌리가 땅에 쫙 퍼지겠죠. 땅에서 딱 고정이 되고 그때부터 햇빛 받으니까 광을 받아서 광합성을 열심히 하면서 쭉 커지겠죠. 이파리 또 나오고 쭉 커지고 옆으로 줄기 나오고 여기서 꽃이 피겠죠. 그러면서 이제 열매가 맺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이게 땅속이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아요. 주식으로 따지면 박스권이 땅속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박스권. 박스권에서 씨를 뿌렸어요. 뭐예요?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신 거죠. 근데 언제 팔아먹는다고요? 네. 싹 나오자마자 싹 쳐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싹이 죽어버릴까봐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뻥이 보자마자 잘라버려요? 죽을까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제가 비유드린 게 뭐 이상해요? 맞죠, 그죠? 여기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히려 여기에서 더 잘 자라라고 관리를 해줘야죠. 무슨 관리요? 내비로 두면 돼요. 알아서 잘 크게. 괜히 잘 크라고 막 물 많이 주고 과잉 보호했다가 애들도 과잉 보호하면은 그 애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비행 청소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네. 새싹이 날 때 물 많이 주고 비료 많이 주면 썩어서 죽는데, 썩어서. 네. 냅두면 된대요, 그냥. 그럼 잘 큰대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냅두는 거 그냥. 똑같아요. 냅두시면 돼요, 그냥. 언제까지? 햇빛 받아서 올라올 때까지. 처음에서 땅에서 뚫고 올라왔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추우니까 살짝 꺾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박치기 하면서 땅으로 뚫고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깐 머뭇머뭇. 실제로 제가 이런 걸 조금 키워봤는데 실제로 좀 머뭇머뭇거립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땅에 이렇게 뿌리를 딱 받고 물 먹으면서 햇빛 딱 받는 순간 쭉 큽니다. 여러분 종도 똑같잖아요. 자리만 딱 잡으면 그때부터 촥 치고 나가잖아요. 비유가 적당하죠? 적당해요, 안 적당해요? 네. 적당하죠, 그죠? 네. 제가 뭐 키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좀 키워봤어요. 집에서. 네.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주식도. 그러니까 이 비유를 왜 들었냐면 박스권 뚫고 나왔을 때 제발 자르지 마시라고. 그리고 박스권 뚫었다가 여기 누를 때 있죠. 요 구간에서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매집을 하세요. 제발 매집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돌파했다가 누르고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볼게요. 코스 닥지수를 볼게요. 네. 코스닥 지수가 지금 뭐 하겠다고 생각하세요? 뭐긴 뭐예요? 박스권 뚫고 뭐 했어요?
그냥 한 번에 쭉 돌파했잖아요. 이렇게 쫙 돌파했죠? 살짝 꺾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매집하셔야죠. 어딜 도망가세요? 매집하셔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진짜로 조정염에 거래가 푹 죽는다니까요. 근데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떨어질 때 매집하시면 돼요. 대신에 사야 될 게 있고 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얘기할게요. 네. 그게 오늘 핵심 포인트니까. 네. 오늘 안 그래도 박스권 이거 2탄 얘기한다 그랬었는데 지수가 떨어지길래 잘 됐다 그랬어요. 왜냐면 오늘 중국 상해 증시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오늘. 네. 설명하기 딱 좋은데 그랬어요. 네. 자, 독일 증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코스닥 지수죠. 네. 독일을 보시면 독일 닥스 지수를 보시면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박스권 돌파했다가 살짝 누르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양새가 좀 거칠어서 그렇죠. 네. 저기 그 어디에요? 영국의 코로나 그 확진자 중에 그 변종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잠깐 안으로 세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박스권 돌파했다가 누르는 거죠. 여기는 뭘까요? 여기 뭐예요? 조정 끝내고 이제 가겠다는 건데 그런 매수 기회죠. 그쵸?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보세요. 중국 프랑스도 볼까요? 프랑스도 비슷해요. 프랑스도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다가 한번 세게 돌파했죠? 그래서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해되시죠? 내려오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은 뭐 하고 있을까요? 박스권 안에 있죠.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전세 경제가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심하죠. 중국도 힘든 것 같고 그죠?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증시 보면 어때요? 어제 가르쳐드린 건 똑같잖아요.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일정하죠. 박스권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박스권을 뚫고 나갔다가 살짝 누르는 거고 중국은 밑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 이게 뭔지 아세요? 자, 다시요. 결론적으로 키 맞춘다는 얘기예요. 키 맞추기. 눈치를 빨리 채셔야죠. 자, 중국은 박스권 만들고 있다가 자, 이렇게 여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저 독일이나 이쪽 뭐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긴 한데 돌파했다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럼 둘이 서로 키가 맞아요, 안 맞아요? 키가 맞죠. 키 맞추기죠.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키 맞추는 거예요. 일명 키 맞추기. 키 맞추기. 근데 자꾸 저기 그 비관론자 아저씨들 조종온다 그러죠? 조종온다 그러잖아요. 자꾸. 거긴 몰아요. 그분들 올해 한 번도 못 맞췄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세요. 키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2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물론 떨어질 땐 아프죠. 아프시죠?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 옛날 그 흔한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죠? 네. 좋은 거예요. 네.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밤에 제가 그 이거 방송 끝나고 그 무소TV 그쪽에다가 조정과 투매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이거 갖고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조정과 투매의 차이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따가 밤 11시나 12시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방송 끝나고 뭐 이렇게 유튜버 이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막 편집해야 되고 막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더 힘들어요. 네.
아무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12시나 12시, 11시나 밤 11시나 12시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무소TV 그쪽에 이제 구독이랑 알림 그거 하시면 동영상 올라가면 스마트폰으로 그 메시지 가니까 해놓으세요. 네, 무소TV 쪽 진검승부라고 치시면 돼요. 무소TV 올려놓을게요. 요건 지금 요거까지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여기서 지체되고 네, 다른 빼서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과열됐기 때문에 아주 짧은 단기 조정이 필요해요. 그쵸? 네. 과열됐으니까 단기 조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누가 조정을 받아요? 쉽잖아요. 과열된 종목이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과열이 안 된 종목은 조정을 안 받겠죠. 근데 그건 있어요. 뭐 하나도 안 떨어지느냐? 아니요,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과열된 종목, 2번은 비과열. 그러니까 올라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면 과열된 종목이 이만큼 떨어지겠죠. 비과열된 종목도 떨어집니다. 조금.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과열된 종목 올라간 게 많으니까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비과열된 종목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조금만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지수하고 이제 그 과열됐다는 얘기는 대형주들이 막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수가 올라갈 때 대형주들이 올라갔잖아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대형주들이 끌고 올라갔죠. 그쵸? 그래 그 종목들이 과열됐으니까 떨어지죠. 사람들이 대형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거 모르겠어요? SK하이닉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코스닥에서 대형주들이 떨어진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 종목들이 급락하는 걸 보면서 비과열된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던지는 거예요. 조정이다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매수세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약간만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4%, 5%가 그냥 후 빠져요. 오늘 막 개별주들 보면 막 마이너스 6%, 7%, 8%씩 빠진 건 꽤 많죠.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수세가 없는 상태에서 그쵸? 거기에 연말이니까 또 크리스마스 전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시겠어요. 매수세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세가 조금만 더 나와도 주가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잘 보시면 거래량은 없는데 왜 이래? 싶을 정도로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뭐 7%, 8% 빠진 거 있다. 잘 보세요. 거래 나온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매수세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니까 약간만 나와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지수가 떨어지면은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뭘 사야 되느냐? 쉽잖아요. 과열된 거 사지 마시고 과열된 거는 사면 안 되죠. 왠지 아세요? 과열된 거는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시면 안 되고 비과열된 거 있죠. 요걸 사시면 돼요. 안 그래도 싼데 더 싸진 거거든요. 자,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현들 이런 거는 우리 정의원들 그 시험 잡아드릴 때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여기서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지수를 저만큼 이제 끌어올리고 나서 떨어지는 종목은 한마디로 뭐냐면 박스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1번이 뭐예요? 지수가 크게 올라갈 때 지수를 끌어올린 지수 주도주, 그러니까 과열된 종목이죠. 그 종목들은 저런 식으로 지수가 급락하면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나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조정을 받는 거죠. 박스권으로 입성, 그러니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밑에서 선생님 이거 2배 갔는데 여기 10만원인데 지금 조정받아서 8만원인데 사도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잘 보고 사세요. 혹시 박스권 들어간 거 아닌가? 여기 나중에 저기 우리 원망하지 마시고 10만원이었는데 8만원이에요. 8만원에서 한 6개월 정도 횡보시키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 하실 텐데 이런 거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열된 종목을 지금 잘못 사시면 박스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박스권 돌파 종목을 사면 뭐겠어요? 비과열된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뭐가 어려워요? 그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그쵸? 이게 뭐예요? 박스권 끄트머리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뭐 대충 얘기했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다고 치자고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단기 하락을 하면 단기 급반등이 나오겠죠. 그쵸? 네. 급반등이 나오면서 개별주들이 치고 나갑니다. 왜냐면 이 종목들은 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끝난 종목이니까 여기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누가 제일 빨리 치고 나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쳐보세요. 누가 제일 빨리 치고 나가겠어요? 1, 2, 3, 4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가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죠? 1번이잖아요. 왜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쉬우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강사가 보람을 느끼죠. 그죠? 네. 자 보세요. 1번에 있는 종목과 2번과 3번과 4번에 있는 종목의 차이는 뭐냐면 이 박스권을 1번은 돌파한 거잖아요. 근데 2, 3, 4번은 돌파를 못했죠.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정고점을 그러니까 1번은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매물대 저항을 다 뚫고 매물대 소화를 다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주가가 급등할 때 저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딱 제로만 붙으면 확 솟구치면서 날아오르겠죠. 그쵸? 확 날아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2번, 3번, 4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런 데에 매물대 저항이 있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 저항이 있으니까. 근데 1번은 저항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빨리 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이해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 했었죠. 3,000원, 뭐 2,000원, 2,500원, 3,000원 막 그거 그리면서 어떤 얘기 했었죠? 네.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다 털린다고. 왜 그러냐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종목을 사지도 않지만 사도 굉장히 못 가져가세요. 그분들한테 되게 재미가 없죠. 왜냐면 여기는 거래가 없거든요. 거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1,000만 주 나왔으면 여기서는 거래량이 한 10만 주, 20만 주, 50만 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안 사십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이나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들고 있는데 특히 스윙, 요즘 스윙 많이 하시죠?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유 종목이 4개라고 칠게요. 4개예요. 아까랑 똑같이 1, 2, 3, 4 자, 보유 종목이 4개인데 A라는 분은 아니 뭐 조정이 오긴 뭐라 종목들 잘 해놨는데 안 속아 난 안 속을 거야 이러면서 홀딩하고 계세요. 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이분은 1, 2, 3, 4 갖고 다 수익을 내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매우 불안한 그 주린이 B가 있어요. 손해도 좀 보고 마음이 씁쓸한데 보니까 1, 2, 3, 4 중 1, 2, 3, 4를 똑같이 들고 있는데 조정이 온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뭐부터 팔까요? 이 4개 종목의 평균 매수가가 대충 여기라고 칩시다. 가장 먼저 뭐부터 잘라내는 줄 아세요? 요거부터 잘라냅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거부터 잘라내거든요. 그나마 수익 난 거부터 잘라버려요. 4번은 너무 가슴 아파서 못 자르는 거예요. 손해봤는데 어떻게 잘라요, 이거를. 근데 이 녀석이 나중에 제일 늦게 가거든요. 나중에 제일 늦게 가요. 2번, 3번 애매하니까 좀 들고 있어볼까? 1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대장인 거죠. 당연히 대장이죠. 왜요? 제 상태가 제일 좋잖아요. 지수가 투매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박스권 위에 떠있다는 얘기는 이게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녀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조정올까봐. 나중에 이제 단기 조정 끝나고 지수 되돌아 나오면서 종목들이 급등할 때 이분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뒷목 잡는 거죠. 누가 먼저 상한가 나오겠어요? 거의 대부분 1번이나 2번에서 상한가 나오는데 1번에 있는 것들이 상한가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강한 종목을 언제 파냐? 요럴 때 팝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털리지 마시라고요. 지수가 눌러주면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시면 절대로 돈 못 벌어요. 그리고 그 조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조정 온다 그러는데 조정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죠.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낮에 방송을 제가 3시간씩 합니다. 네. 오전에 1시간 반, 뭐 길면 2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낮에 했던 얘기예요. 뭐냐면 조정이 여러분들 조정 그러니까 그냥 뭐 조정이라고 하면 맨날 이렇게 쭉 급락하는 이런 생각하시죠? 맨날 조정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조정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제가 조정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조정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조정에 대해서 그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조정을 잘 견뎌본 사람이나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없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도 저는 조정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조정이 뭔지 많이 알아요. 많이 체험을 했으니까. 잘 보세요. 이거예요. 조정은요, 상승할 때 상승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상승하다가 이렇게 잠깐 쉬고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조정이잖아요. 그쵸? 상승 중에 나오는 조정도 있고요. 하락 중에 나오는 조정도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 이게 2018년도에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죠. 옆으로 이제 뭐냐면 쭉 주가가 급등을 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조정을 받고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당기 조정을 받고 올라가려고 했으나 정확히 요 지점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왔죠. 그때부터 미중 무역 전쟁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급락하다가 쉬었다가 또 급락하고 쉬었다가 시진핑이 또 잘못했어요. 그래서 또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랑 또 싸우기 시작했죠. 또 떨어지고. 그래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진짜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수익을 내긴 냈지만 이런 장에서 수익을 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이거 자체를 그냥 우린 조정이라고 하죠. 그쵸? 네. 이걸 조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락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떨어지는 여기 있죠. 여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횡보 조정이죠. 박스권이니까 이것도.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락 장세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릴 때 있죠. 여기에서는 약간 지수가 조정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조정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주식을 파셔야죠. 왜냐면 들고 있으면 자꾸 전전점 깨지면서 손해만 커지니까. 잘라내는 게 상책이에요. 조정이 올 것 같다 싶으면 주식을 안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왜 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들고 있어요? 잘라내야지. 이럴 때는 조정이 올 것 같으면 좀 현금 관리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돌아간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관론자들이 자꾸 뭐 현금 만들어야 된다 그 소리 하는데 지금은요 상승 중이거든요. 왜요? 거래량이 수반돼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유동성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상승 중에 찾아오는 조정은 무조건 매수 찬스입니다. 매수 기회. 주식을 언제 살 건데요? 지수가 급등할 때 추격면 사실 거예요? 아니면 어정쩡할 때 사실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박앤세일 할 때 사실 거예요? 살 때 사야죠. 잠깐 쉬러 들어올 때 사는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 물 마시러 시냇가로 내려올 때 그때 타시면 편해요. 달리는 말을 어떻게 타요? 무서워 죽겠는데.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는 말을 어떻게 탑니까? 네. 쉴 때 타라고, 쉴 때. 물 먹으려고 고기를 숙일 때 살짝 올라타시면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가겠죠. 그 편한 것을. 지금이 그때란 얘기예요. 상승 중에 찾아오는 조정은 무조건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려면 들으세요. 근데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심해라, 현금 들고 있어라,
조심하자, 조심하자 그거예요. 바닥이 어디일까? 맨날 그러고 있고. 저 같은 이제 긍정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팩트 갖고 싸우면요, 비관론자들이 져요. 경험이 짧아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팩트도 많이 알겠죠.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수가 오늘 2% 이상 급락했다고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아이씨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수하세요. 매수하실 때 자신 있다. 주식을 한 번에 사시고 그냥 끝. 그렇죠? 한 번에 사시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심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왼손에 현금 들고 오른손으로 그 돈을 조금씩 나눠서 계속 매일매일 적당히 주식을 사시면 돼요. 한 종목을 여러 번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는 지저분하고요. 그거 말고 그냥 오늘은 이 종목, 내일은 저 종목,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종목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매수하세요. 그러시면 반드시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주식하면서 복 받는 게 뭐겠어요? 수익 내는 거죠. 근데 그냥 수익 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수익 내는 거죠. 그게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 받는 거예요.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수 얘기를 좀 오늘 코스닥 그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법 이거랑 지금 지수랑 뭐 중국 증시까지 우리나라 증시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도움 되셨어요? 도움 됐다기보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네,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 편안하게 번 돈이 최고로 깨끗한 돈인 것 같아요. 힘들게 벌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 돈은 나중에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줘야 돼요. 병 나거든요. 돈 벌었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편안하게 하시고 저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우리 이호님이 매매일지를 또 올려주셔가지고 매매일지 올려주신 거 한번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이호님이 매매일지를 쭉 올려주셨는데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그냥 사진만 보내주셨고 오늘은 글도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읽어드릴게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죠? 이거. 네. 올해 그 주식 계좌가 2배로 급증하셨는데 올해 3월달에 있죠. 네. 투자 금액이 1억 8천. 이게 계좌예요, 계좌. 계좌가 1억 8천이 되셨다가 지금 3억 6천, 2배 됐어요. 2배 급증했죠. 네. 원래 투자자금, 초기 투자자금이 7천만 원이셨대요. 중간에 투자금액을 조금 더 넣긴 하셨는데 초기엔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글 올라온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건데 2017년 교수님의 호통에 정신 차리고 들어와서 언 3년이 갓 지난 이유입니다. 여태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일지를 올렸었는데 오늘은 최근 1년간 자산 변화 추이를 올려봅니다. 거의 이제 계좌보다는 종목들 위주로 올리셨어요. 3년 중 2년은 뭐랄까 인고의 세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8년, 2019년 너무도 힘들었죠. 사진에는 2020년 것만 있지만 2020년에만 수익 났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제가 처음 투자 금액이 7천만 원 언저리였는데 물론 금액이 더 투입된 것도 있습니다만 수익이 없는 건 아니었다. 인고의 세월을 버티며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했다. 진짜다. 네. 제 잔머리 굴려봐야 좋은 일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방 맞다 보면 왜 전문가 말대로 해야 되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죠. 저도 이 그래프 보고 놀랐네요. 저거 내 거 맞아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2호 거 계좌 맞고요. 교수님 리딩 재현 효과 맞습니다. 다음 나오지 않나요? 이래도 잔머리 쓰시겠나요? 이래도 회비가 아깝다고 하시겠나요? 안 속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역시 고생해서 수익 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안 속고 맨 밑에 있죠, 여기. 네. 안 속고 버티고 따라하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돈을 이제 그냥 버신 게 아니라 제대로 돈을 버신 거예요. 처음에 7천만 원 가지고. 이제 초기 투자 자금 대비 투자 금액이 5배 됐잖아요. 이번 수익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막 여기에서 뭐 조정한다고 뭐 손절했다가 올라온다고 뭐 잘라 먹었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비중을 뭐 줄였다가 자바라 물통 다니고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막 그래갖고 된 게 아니에요.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건 세력이 뭐라고 하건 비관론자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냥 매수하고 좋은 종목은 매수하고 올라오면 팔고 그 다음 거 매수하고 올라오면 팔고 계속 그랬어요. 그냥 한 길만 보고 한 거예요. 뭐예요? 증시는 상승할 거다. 믿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좌가 2배 된 거예요. 잔머리 쓴 게 아니라 이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하시려고 배운 수많은 기법 중에 대부분은 죄송하지만 잔머리 기법입니다. 최대한 세력들을 올리는 거 이용해서 끊어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돈 벌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실제로 회원이 계좌를 올려주셨잖아요. 저는 저 계좌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아까 그 맨 밑에 있죠? 네, 저 마지막 말씀 안 속고 버티면 명언이에요. 저 말씀은 진짜로 겪어보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매매일지는 이거는 조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거는 아무나 못 쓰거든요. 뭐 차 뽑았다, 뭐 했다 이런 매매일지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매매일지는 저거라고 생각해요. 안 속고 버티면. 저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버틴다는 게 뭐예요? 폭락 나오는데 무조건 견딘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세력이 흔들고 언론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그쵸? 내가 생각했던 그 전략과 그런 시황을 이제 믿고 가는 거예요. 전문가방에 들어오신 분은 전문가 믿고 가는 거죠. 내가 매수한 종목을 믿고 내가 매집한 그 종목 내 자신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 속고 버티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나잖아요.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도 지수가 좀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약간 하락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약간 누른다고. 지수가 원래 그래요. 아무튼 너무 그 지수가 좀 누른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매집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을 매집했다면 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하는 그 종목이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박스권 들어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요. 겁내지 마세요. 제 경험상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어요.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 가을까지 그랬거든요. 바이오주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그때 그 막 세일티면 급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11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면서 그 종목들이 다시 부활을 했고요. 지금은 바이오주를 좀 해야 됩니다. 시황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났고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민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올해 말 내년 초에 임상 결과 그 2상이나 3상 있죠. 그런 공개를 많이 합니다. 특히 치료제 쪽에서. 그러면 중소형 제약주들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급등하는 거 볼 수 있죠. 한 바퀴 돌 겁니다. 아직 그쪽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이오주하고 코로나 관련주들 대선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을 빨리 들어오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겁내지 마세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고 끝내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중소형 바이오주들 그리고 대선주들 좋아하시죠?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크게 가기 전에 개인들을 어딘가로 몰아놓고 갑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리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도 저녁 방송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